이슈 앤 톡톡. 안녕. 오늘의 이슈는 바로 한류야. 보통 우리나라 대중문화 앞에 K를 붙여서 많이 표현하지? 요즘에 인기가 아주 엄청나지 않아? 맞아.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우파 같은 TV 프로그램도 요즘 해외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그럼 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류에는 흔히 이제 K-팝, 뭐 K-드라마, 아니면 영화도 있고, 이렇게 약간 요즘에는 미디어 관련한 대중문화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한류가 이제 멀리 퍼지면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막 그런 학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영향인 것 같아. 한국어 하니까 생각난 건데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 알아? 했는데 알아.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졌더라고. 맞아. 그리고 나도 이제 유튜브 자주 들어가 보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상들이 여러 개 많이 뜨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아, 한국어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었어. 맞아.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은 오히려 먹방 다들 알지? 이게 외국에서도 똑같이 먹방이라고 쓰이더라고. 한국어가 뭔가 되게 다른 문화권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특성이 되게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잖아.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한류가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적 분쟁이 살짝 있는 나라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뭐 한국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독도를 일본 거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 독도는 한국 거야. 그리고 김치도 우리나라 거야. 한복도 중국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야.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면서 그거를 다들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기쁘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류의 열풍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좀 오래됐지만 서울올림픽을 했었잖아. 한국은 이런 나라구나 하면서 한류가 그때부터 조금씩 들어온 것 같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우리 세대에서는 아마 그게 BTS보다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뭐 우리 세대 이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는 겨울연가도 있고 그런 아이돌 막 H.O.T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내 기억 속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미국 빌보드에서 1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 맞아. 한 번쯤은 다 말춤 춰보고, 반에서 춤도 춰보고, 외국 사람들도 말춤하면 다 강남 스타일인 거 알더라고. 그 정도로 강남 스타일은 많이 유명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맞아.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한류가 점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약간 이제 다른 평론가 분들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고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대. 근데 아까 말한 강남스타일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한류 인기가 좀 열풍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점점 차곡차곡 쌓아가서 외국에 널리 알리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마음이 들어. 내가 요즘에 막 뮤직비디오 찾아보면은 다 댓글이 다 영어더라고.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면서 다 영어더라고. 한국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뽕이라기보다는 약간 세계의 뽕? 그런 기분이 된 것 같아. 맞아, 나도 여행 갔을 때 원래 어디서 왔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잖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거기 방탄이 있던 나라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계 많이 이제 알려졌구나라는 게 이제 내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더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오징어 게임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말인 깐부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 안에 전통놀이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 우리나라의 문화와 단어를 많이 알릴 수 있구나 싶었어. 나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게 막 깐부 이런 단어 사실 몰랐거든. 너무 옛날 이제 단어고 그리고 구슬치기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사실 이걸 보면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인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거기서 직접 해본 거는 달고나밖에 없거든? 근데 특히 마지막에 있는 오징어 게임이란 거는 작가가 픽션으로 만들어낸 건 줄 알았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진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고 나는 진짜 그냥 지어낸 건 줄 알았거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몰랐던 전통 놀이를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이거 말고도 내가 다른 한류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중에 웹툰 있잖아. 웹툰. 정말 웹툰이 엄청 유명하다 하더라고.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뭐 뮤지컬? 그런 거 등등이 요즘 점점 더 정말 뭐 하면 뭐 이런 대한민국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웹툰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현실 비판, 예를 들어서 기생충에서 나왔던 약간 빈부격차 문제도 약간 좀 다뤘었잖아.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 비판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 너희는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퍼져나갔잖아.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은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나는 한류가 지금 잠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계속 발전해서 뭐 지금은 되게 미디어 콘텐츠로 한정돼 있잖아, 한류가.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나라 뭐 음식도 많이 널리 알려지고 한류가 진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 이제, 물론, 나도 한류가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한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미디어 특성상 조금 지속적이기는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에서는 되게 발전돼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금방 또 기술을 키우고 하면 따라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과연 오래 지속될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 맞아. 그리고 지금은 한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져서 이제 어떤 것을 내고 어떤 음악을 내든지 어떤 드라마를 내든지 해도 되게 집중을 많이 받잖아. 이제 속히 말하는 물이 들어오는 기간이니까 지금 빨리 다른 것들도 범위를 넓혀보고 해서 더 빨리 확산시켜야지 나중에 다른 경쟁 상대가 생겼을 때 한류가 뒤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접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뭐 사관왕이었나 정도 수상을 하거나 그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또 어른이 되면은 그때는 또 영화나 노래 말고도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문화가 외국에 전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한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한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우리나라 한류에 먼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한류가 우리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전통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 혹시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약간 상업화됐다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이 점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업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이제 더 알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한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영화나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은 꺼내지 않고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국뽕이라고 하지? 국뽕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고 다른 나라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못해. 이런 관점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정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모든 매체들이 지도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그 지도에 한국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지도에 독도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 예를 들어서 사극 드라마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잘못된 정보나 역사를 수정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외국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 한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가지각색의 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장소를 통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우리 나이 또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줌으로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나는 한류가 앞으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쭉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경쟁력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나는 한류가 사실 무조건적으로 좋고 우리나라 거 다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비판점이 있다는 거를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어. 그러면 다음 이슈엔 톡톡에서는 이제 수능도 끝났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최근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모습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바뀐 모습에 대한 뭐 이제 좋은 점 아니면 비판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고교 학점제나 문이과 통합에 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2021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혹시 다 의견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아. 조금 많이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야. 마무리 인사는 다 같이 카메라 보고 안녕 하는 걸로 하자. 어때? 좋아.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안녕하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슈 앤 톡톡.